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자산 관리를 통해 평안한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수십 년간의 긴 항해를 위해 튼튼한 배를 정성껏 만들었는데 갑자기 항해 규칙이 바뀌고 거센 풍랑이 예고되는 듯한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바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계좌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혜택은 줄어들고 건강보험료 부과와 같은 거대한 암초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 배를 계속 타야 할지 아니면 더 자유로워 보이는 일반 계좌라는 뗏목으로 갈아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께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이 지식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빛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연금계좌 투자자들의 마음을 뒤흔든 소식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해외 ETF 배당금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축소 논란부터 시작해 퇴직연금의 기금화,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까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1년에 하나만 터져도 큰 파장을 일으킬 악재들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이러니 이렇게 복잡하고 조건 많은 절세계좌 대신 차라리 속 편하게 일반 계좌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솔직히 저 역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때때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고민 끝에 내린 저의 결론은 아직은 아니다입니다. 저는 지금처럼 연금계좌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 묵묵히 항해를 계속할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설령 최악의 시나리오, 즉 사적연금 수령액 전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연금계좌가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만 30세의 직장인이 매년 600만 원씩 투자를 시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한 명은 연금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다른 한 명은 일반 계좌에서 SCHD와 같은 미국 직투 ETF에 투자합니다. 26년 후 그들이 만 56세가 되는 2051년 그들의 월 평균 수령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계산 결과 일반 계좌는 세후 월 192만 원, 연금 계좌는 월 21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시작부터 연금 계좌가 한 달에 26만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추가 입금 없이 그동안 쌓인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만으로 연금을 수령해도 시간이라는 복리의 마법 덕분에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처음에 26만 원 차이는 10년 뒤 45만 원, 20년 뒤 57만 원으로 늘어나고 30년 후에는 무려 한 달에 296만 원이라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먼 미래의 화폐 가치를 고려해야겠지만 세액공제 재투자와 과세이연 효과라는 연금계좌의 강력한 엔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심지어 이 계산에는 만 55세까지 쌓이는 배당소득세 절감액, 즉 배당 크레딧 약 2188만 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까지 고려하면 실제 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물론 반론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 차이라면 55세 이후 인출 제한도 없고 ETF뿐만 아니라 유망한 빅테크 개별 종목이나 성장주에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일반 계좌가 훨씬 매력적이다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스스로의 종목 선정 능력에 자신이 있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재능이 있다면 일반 계좌는 더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투자 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월급 없는 미래를 위해
어떤 계좌에서든 꾸준히 우량 자산을 모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일반 계좌는 과연 미래에도 지금처럼 안전할까요? 현재는 잠잠하지만 언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지 모르는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라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일반 계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무거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금투세 시행 시 주식 매매 차익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과세인 시세차익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연 1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건보료 면제 조항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어떻게든 더 많은 세금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질문은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내는 것이 그나마 현명한가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연금 계좌의 혜택을 조금씩 줄이더라도 일반 계좌보다는 아주 약간의 메리트를 계속 남겨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식 투자에서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경험처럼 잦은 매매보다는 좋은 자산을 사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더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때가 많습니다. 연금 계좌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정책 변화에 일희일비하며 방향을 바꾸기보다 처음 세웠던 계획대로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저처럼 투자 기간이 길어져 이미 상당한 수익률이 쌓여 있다면 웬만한 하락장에도 원금 손실 걱정이 없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연금 계좌를 해지하고 일반 계좌로 갈아탄다면 모든 것을 팔고 수익률 0%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직후에 하락장을 만난다면 심리적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연금 계좌가 불리해지는 것이 명확해진다면 그때 가서 갈아타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투자 수익의 5%의 기타 소득세를 내고 일반 계좌로 옮기면 그만입니다. 이 페널티조차 우리를 충동적인 해지로부터 막아주고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도록 돕는 심리적 안전장치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연금 계좌는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ISA까지 합쳐도 연 3,800만 원이 최대입니다. 돈이 더 있어도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일반 계좌는 한도가 없습니다. 지금은 연금 계좌 한도를 꾸준히 채우고 여유 자금은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다가 훗날 상황이 바뀌어 일반 계좌가 더 유리해진다면 그때 집중적으로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반 계좌에만 투자하다가 뒤늦게 연금 계좌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이미 지나간 시간의 납입 한도는 다시 채울 수 없습니다. 50대의 투자자가 5억 원의 자산을 연금 계좌로 옮기고 싶어도 연간 한도 때문에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기회비용이 막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연금 계좌에서 최선을 다해 자산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논의에서 가장 최악의 선택은 어차피 열심히 돈 모아봤자 세금으로 다 빼앗길 텐데 그냥 지금 다 써버리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저축과 투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젊어서의 가난은 때로 낭만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의 가난은 그저 비극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의 손에, 정부의 정책에 맡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은퇴 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투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은퇴 부부의 월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 적정 생활비는 336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를 우리 각자의 목표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배당금만으로 월 336만 원을 만들려면 일반 계좌에서는 약 13억 원이 필요합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각종 세금과 건보료를 가장 보수적으로 적용해도 약 12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계좌의 유불리를 떠나 최소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쌓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산 자체의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며 남은 돈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을 실행하다 보면 노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점차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미래라는 바다는 불확실성의 폭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저축과 투자라는 튼튼한 배와 나침반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평안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눈앞의 파도에 흔들려 항로를 이탈하지 마시고 멀리 있는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